요즘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일해도 내 집 마련은 멀기만 할까? 왜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생각할수록 노후는 더 불안해질까? 이 질문은 한 가정의 사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을 오르내리며 유모차를 접어 1층에 두고 다시 올라오던 어느 저녁. 그날 이후 이 가족은 결심했습니다. 의사도, 돈의 공부도, 삶의 방향도 다시 처음부터 세워보자고. 그들의 첫 감정은 상실감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 집값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졌고, 예전엔 6억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동네가 지금은 13억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좌절만 남진 않았습니다. 삶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뒤따랐습니다. 돈을 미워하던 태도에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노동소득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시간을 사는 자산의 시선으로. 그 전환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시간만 늘릴 게 아니라 자산이 일하는 시간을 만들고 늘려야 한다. 이 가족은 먼저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1년 뒤 얼마를 모을지, 3년 뒤 어떤 지역에 들어갈지,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동선과 학교가 필요할지, 그리고 그 로드맵을 숫자로 바꿨습니다. 월 저축액, 대출 한도, 보유 현금 흐름, 예상 이자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집값 전체를 마련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택금융은 레버리지라는 도구를 통해 자기 자본보다 큰 그릇을 잠시 빌려 쓰게 해줍니다. 물론 그릇이 크면 무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늘리는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비를 내일의 선택으로 미루는 연습, 동네의 개발 계획을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습관, 한 계절에 한 번 이사 후보지를 걸어보는 루틴. 2025년 하반기, 시장의 표면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아래로는 큰 판이 움직입니다. 기준금리는 완만하게 인하된 뒤 현재 2.5%에서 동결된 상태이고, 대출 규제는 지역에 따라 다시 촘촘해졌습니다. 전월세 대출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규제가 일부 적용되기 시작했고, 규제 지역에선 담보인정 비율, 즉 LTV가 40%로 강화된 곳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빚의 속도를 관리하면서 거래의 숨통을 서서히 트겠다는 시그널. 그러니 우리는 금리의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가 현금 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경매 시장의 낙찰률은 지역별 온도차가 큽니다. 수도권의 일부 핵심지는 선별 매수로 경쟁이 살아나지만 전국 평균으론 여전히 까다로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도전이 아니라 선별이 중요합니다. 도시는 계속 확장됩니다. 철도와 도로의 노선도는 매년 바뀌고, 통근 시간은 집값과 전셋값에 직접 연결됩니다. 계획된 노선, 연장 예정 구간, 새 산업벨트 주변의 임대 수요는 향후 몇 년의 현금 흐름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현금 흐름표를 만듭니다. 월급, 기타 소득, 필수 지출, 변동 지출, 저축액, 이자 비용. 이 6칸만 매달 업데이트해도 우리는 대출 한도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숫자로 알게 됩니다. 둘째, 거주 체크리스트를 정합니다. 엘리베이터, 초등학교 동선, 병원 접근성, 대중교통 환승, 주차와 관리비, 소음과 채광, 층간 구조. 이 체크리스트는 감정의 파도를 숫자의 언어로 번역해줍니다. 셋째, 지도와 통계를 연결합니다. 지도에는 계획과 거리, 통계에는 인구와 소득, 공실과 전세가율. 두 장을 겹쳐보면 지금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쌓일 자리가 보입니다.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부부는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아이를 키우며 이동의 불편을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유모차를 들고 오르내리는 매일의 피로, 병원 방문이 번거로움,
그리고 아이의 낮잠 시간과 부모의 노동 시간이 뒤엉키는 스트레스. 이 모든 걸 합치면 삶의 질 손실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엘리베이터 있는 구축 아파트로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신축의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관리가 잘 된 구축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월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의 합의, 기존 삶의 손실 비용보다 작다는 계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오피스텔을 고려하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가 안정적이고 전입 전출이 쉽지만 주택수 산정, 대출 한도, 향후 매각 유동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세권 구축 소형 아파트는 관리와 대출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가구 수가 많아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동일한 보증금으로 아파트 진입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정을 바꾼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임대 공실 위험, 대출 한도 변화, 매도 호가의 투명성. 우리는 늦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감정은 사실 정보의 공백에서 오곤 합니다. 한 번이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늦음은 줄어들고 구체성은 늘어납니다. 월 저축액을 30만 원만 늘리면 1년 뒤 계약 가능한 지역이 두세 곳 더 생긴다는 사실처럼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태도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속도가 바뀝니다. 적금 통장 하나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와 대출 한도, 보증금과 월세, 전세와 반전세의 변환 공식이 머릿속의 기본 언어가 됩니다. 이해가 쌓이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선택이 빨라지면 기회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부는 큰 수익보다 큰 실수를 피하는 기술로 먼저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관문이 남습니다. 바로 버티기입니다. 버틴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지키고 금리 변동에 대비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할 땐 생활 반경을 줄여 완충제를 확보하는 일. 이런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 쌓일 때 자산은 시간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록합니다. 월급의 변동, 아이의 성장, 부모님의 건강, 회사의 이동 가능성, 그리고 도시의 변화, 노선도의 수정, 산업단지의 채용 공고. 삶과 도시가 만나는 지점에서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왜 오래 일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울까? 그 답은 때로 가격이 아니라 순서에 있습니다. 소비의 순서, 공부의 순서, 진입의 순서, 그리고 버팀의 순서.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비법 대신 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 거주 체크리스트를 정하고, 지도와 통계를 겹쳐보고, 작은 진입을 일찍 하고, 버틸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그 가족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오늘 적어내려간 계획표는 단지 숫자의 배열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미래입니다. 조용한 시기일수록 계획은 또렷해야 합니다. 불안한 시기일수록 마음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가 흔들릴 때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심. 나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흐름을 설계한다. 나는 시간으로 집을 산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로드맵입니다. 작심에서 배우고 작심에서 움직이면 부자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심합니다. 작심에서 배운다. 작심에서 행동한다. 그리고 작심에서 부자가 된다. 작심하고 행동하면 부자 됩니다. 작심부자.